승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몸에다 킬러로서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랑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나 윤석입니다. 예, 최근 금요경주가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회차는 앞선 금요경주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편성이 짜여졌다는 점에서 좀 더 좀 안정감 있게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접전 경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은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평소 금요경주보다는 강자들 좀 많이 편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회차도 나기자님께서 지정훈련을 참관하고 오셨는데, 새로운 감독관이 지정훈련을 조율했다고 합니다. 뭐가 좀 변동사항이 있는지 좀 나기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기자님, 훈련 감독관이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좀 분위기 좀 어땠었나요? 네, 훈련 감독관님이 처음 와서인지 선수들도 더 의욕적으로 훈련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30바퀴 주행 훈련도 지난주와 비교해서 더 많은 선수들이 끝까지 완주를 기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제가 크게 눈에 띄는 선수가 크게는 보여지지 않았는데, 다만 몇몇 선수들이 의욕을 가지고 훈련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선발급에서는 신예인 배준호 선수의 선행을 저치기로 넘어선 정효석 선수의 컨디션이 매우 양호해 보였습니다. 금주 눈여겨보실만 한 선수가 되겠고, 우승급에서는 조규명 선수의 선행을 저치기로 넘어서 김현호 선수와 김민배 선수를 상대로 3, 4코너 저치기 훈련에 집중한 김한윤 선수의 훈련 내용이 돋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김현호 선수의 페달링이 매우 가벼워 보였기 때문에 금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특성급에서는 선행 훈련에 나섰던 조봉철 선수가 18초 98의 양호한 시속감을 보였고, 이진용 선수를 상대로 저치기 훈련에 집중한 유선우 선수의 컨디션도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조성래 선수는 취입 훈련에 집중했는데 19초 17로 끌고 간 지역 후보입니다. 팀 후배인 김희준 선수를 상대로 직선에서 차가 여유있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특성급에서 유선우 선수하고 조성래 선수가 상당히 좀 적극적인 몸 상태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후착이나 삼복승에서 충분히 변수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김현호 선수도 몸 상태가 좋았었다는 점, 여기 선발급 강급자였었던 정현섭 봐서 좀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나기자님께서 정현섭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 회차 끝까지 토요 경주, 일요 경주, 금요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선발급 경주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한상진이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성 자체가 좀 서두르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칫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기자님, 편성 면에서는 한상진이 힘을 쓸 수도 있고 연합 세력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우승을 찾아 나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나기자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네, 일단 이번 경기 5번 한상진 선수가 강자로 인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번 한상진 선수가 무리하게 긴거리 승부에 나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대를 활용해 나가면서 완급을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높겠는데, 아무래도 신예인 6번 배준호 선수가 선행감이 매우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5번의 타겟은 6번 배준호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6번 배준호 선수도 타이밍만 잡아 나간다면은 끝까지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5번과 6번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성, 우선하신 전략이 필요한 경기인 것 같고, 5번 한상진 선수 상황에 따라서는 저치기로 넘어서는 그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바퀴 선행으로 그대로 끌고 들어갈 수도 있는 실력을 보여준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 5번이 힘을 쓰게 된다면 그 뒤는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7번 유지현 선수가 마크할 가능성이 높은 사이인 것 같습니다. 마크력 판단한 7번 유지현 선수이기 때문에 5번이 챙겨준다면 5-7 경기권으로 이번 경기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예, 한상진이 다소 좀 몸싸움이 약하고 기복이 심하다는 점에서 불안감 있긴 합니다만,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배준호만 물고 간다면 5번하고 6번 넘어서면 유지현 챙겨 나가는 5번과 7번의 동반 입장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변수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배준호하고 김창수가 경상권 연하 펼쳐 나가는 모습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상진이 기다리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오히려 지종원할 때도 뭐 박일영이 시속감은 그렇게 빠르진 않았습니다만 주도력을 발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발주이 괜찮은 일본 김창수가 박일영을 몰고 가거나 김창수가 때리고 배준호가 넘어서지 못한다면 한상진까지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좀 공격적인 승부라고 한다면 1번하고 6번, 1번하고 2번 정도는 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선에서 나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상진 인정하고 배준호, 유지현 안에서 배준호 쪽에 좀 더 우선을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고만고만한 선수들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데 7번 최선이 그나마 자력 능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힘을 쓸 수가 있고 저치기 타임을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평일 레이스에서는 최우선이 강자 인정하고 때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은 본인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힘을 쓰는 선수를 활용해 나가면서 짧은 승부 펼쳐 나갈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기자님, 최우선이 만약에 본인이 인정받게 된다면 힘을 쓰는 선수를 좀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누굴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경주 7번 최우선 선수를 제외하고는 2번 강철호 선수가 힘을 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7번 최우선 선수가 이번은 철저하게 이식하는 작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인 것 같습니다. 두 선수 15기 동기생입니다. 과거 한 차례 동반 입상 읽어나간 경험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이 때리고 7번 최우선 선수가 최대한 지켜주면서 동반 입상 읽어나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예, 강철호가 직전 회차 경주 때는 거의 바닥을 찍었어요. 하지만 직진 회차에서는 상당히 좀 선절 펼쳐 나갔었던 강철호. 시속감만 좋다면 최우선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몰고 가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7번과 2번 15기 동기생 완승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종속이 꺼지고 있기 때문에 최우선 기다렸다간 오히려 우승해서 추입을 허용하면서 고전할 수도 있어요. 넘어서게 된다면 마크 추입에 능한 배악성이 쫓아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7번과 3번의 공반 입상은 가능하다는 점 무시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철의 선행감만 좋다면 최우선이 동기생이기 때문에 지켜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7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이 좀 더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스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창과 방패 대결입니다. 이번 김한윤이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를 김영권이 밀착 마크에 나가면서 추입하느냐 아니면 김한윤이 하수영을 활용해 나가면서 버텨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 기자님, 김영권의 직선 추입과 김한윤의 버티기 승부 중 어떤 게 좀 더 유리할까요? 네, 일단 이번 경주 이번 김한윤 선수가 복송식 축으로는 안정감을 이루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김한윤 선수가 완급을 조절해 나갈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승부 타이밍을 적절히 조절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하수영이나 6번 이만직 이러한 선수들을 활용해서 반바퀴 짧게 젖힌다면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 2번과 7번에 주력하시되 이번 경주 상황에 따라서는 7번이 따고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승식 투자 27경주권 주력하신 전략이 기본 전략으로 안정감을 이루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김한윤이 긴거리만 나선다면 김용건도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입니다. 편안하게 따라간다면 직선차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수영의 역할에 따라서 하수영이 얼마만큼 당겨주고 김한윤이 한 바퀴냐 반 바퀴 지점에서 타이밍 잡아 나가느냐에 따라서 김용건의 취입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쌍은 좀 불안하기 때문에 복승이 좀 더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김한윤과 김용건이 싸우게 된다면 후미권 노릴 만한 선수가 손준호도 있을 것 같고 주효진도 있을 것 같고 김병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2번하고 7번하고 2번이 싸운다면 후미를 막해 나갈 만한 선수 누가 될까요? 네, 아무래도 노련한 경기 운영이 돋보이는 5번 김병 선수가 7번 김영권 선수라든지 2번 김한윤 선수의 뒤를 밀착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김한윤 선수도 오히려 7번을 견제하기 위해서 5번 김병 선수를 후미에 세우는 작전에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7번 김영권 선수가 2번이 완급을 조절할 경우에 기습 저치로 넘어설 수도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차선책 노려보신다면 5번 김병 선수의 2착 승부 기대해볼 수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예, 7번하고 2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쌍보다는 복승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맞대결이라고 한다면 김병 요즘 좀 발톱 빠진 호랑이로 전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쫓아는 갑니다. 2번하고 5번, 7번하고 5번까지는 착승권 진입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번하고 7번의 연합 복승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크 8경기입니다. 얼마 전에 만났었던 동반 입상했었던 김민배하고 전종원이 만났습니다. 직전에 참 8월달에 김민배가 때리고 전종원이 살짝 잡아 나가면서 동반 입상 완벽하게 성공시켰던 두 선수 다시 만났기 때문에 금일도 김민배가 때리고 전종원 최대한 살짝 잡아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5번과 1번에 동반 입상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김범준도 최근 들어서 선행감이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종원이 김민배를 활용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김민배를 뒤에다 두고 견주전 펼쳐 나간다면 김범준도 충분히 버텨냅니다. 5번하고 4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1번하고 5번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궁합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1번 활용해 나갈 5번의 직선 추입발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김민배도 욕심을 낼 수도 있을 것 같고, 전종원도 전형적인 추입형이기 때문에 서로 좀 김민배가 신경전 펼쳐 나간다면 전종원까지 함께 무너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나 기자님, 전종원하고 김민배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누구에서 배당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저는 4번 김범준 선수를 중심으로 한번 공략해 볼 수도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4번 김범준 선수가 과거 가평에서 훈련을 함께 했었던 7번 정현호 선수와 3번 주윤호 선수, 두 명의 선수들과 같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4번 김범준 선수가 정확한 타이밍에서 내선을 장악해 나가고, 그 뒤를 견제력 탁월한 3번 주윤호, 7번 정현호 선수가 마크에 나간다면은 1번 김민배라든지 5번 전종원 선수 충분히 고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배당 가능성 한번 노려보신다면 공격적으로 4-7 경기권이나 4-3 경기권 한번 노려보실 수도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주인호가 끌어내고 정현호가 과감하게 힘을 쓴다면 김범준이 몰고 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민배 무너지면서 4-7하고 4-3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편성면에서 김민배 시선감 좋습니다. 전종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본 전략 무시할 수 없어요. 월등한 선수들이라는 점, 5번, 1번 주력 승부 차선까지 생각한다면 4번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스급 11경기입니다. 이번에 차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2번 원신재, 금일도 인정받을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원신재 강공 승부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원신재 입장에서는 좀 서두르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차 좀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기보다는 좀 보여주는 경준형 반바퀴 지점에서 좀 저치기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원신재 뒤를 막해 나갈 선수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나 기자님, 원신재가 어설픈 선행 선수들 상대로 동강내게 된다면 흥미를 따를 만한 선수 누가 될까요? 네, 저는 3번 김주동 선수를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이번 원신재 선수와 3번 김주동 선수가 과거 3차례나 동반 입상을 읽어나갈 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원신재 선수도 후미권에는 3번 김주동 선수를 세우는 작전에 나설 것 같습니다. 3번 김주동 선수 마크력 판단합니다. 초반에 마크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자력 추입으로서 넘어올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주력 차건으로 동반 입상 많은 2-3 경기권 주력하실 전략 추천드리고 싶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원신재가 기다려주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주동이 원체 추입이 좋기 때문에 넘어서게 된다면 두 선수, 아마추어 팀을 갖고 있는 두 선수를 앉으면서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원신재 입장에서 김주동을 뒤에다 붙였다가 김주동이 항상 군익 파악 못하고 추입을 나섰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점 때문에 앞선에서 힘을 쓸 수 있는 4번 김주를 좀 완벽하게 활용해 나간다면 충분히 2번하고 4번 수도권 완승에 한 동반 입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주도 최근 들어서 컨디션 살아나고 있고 시속감도 상당히 좋아요.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잘만 가진다면 김주동 견제에 나가기 위해서 2번과 4번 수도권 연합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앞선에서 나 기자님께서 언급했다시피 김주동의 직선 추입방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이 경제 중심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초조보다 안고 있습니다만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는 성낙송이 강축인 것 같습니다. 다소 좀 불안감도 있긴 합니다만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성낙송의 완승, 과연 성낙송이 누굴 챙겨 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누가 성낙송의 뒤를 막혀 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착순의 시비가 좀 엇갈릴 것 같은데, 나 기자님, 선행 나서쓴 김민준이 있을 것 같고 박현명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선배인 7번 황순철이 있을 것 같은데 성낙송이 과연 누굴 챙겨 나갈까요? 네, 일단 이번 경기 득점에서는 이번 박현명 선수가 앞서고 있지만은
4번 성낙송 선수가 2번을 챙길 이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는 1번 김민준, 후미권에는 지역 선배인 7번 황순철 선수를 포진시키는 작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4번 성낙선 선수가 금주 지정훈련에서 선행훈련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이번 경기 상황에 따라서는 4번 성낙선 선수가 7번 황순철 선수를 달고 기습 선행이나 저치기 승부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7번 황순철 선수도 몸 상태가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기본 전략으로 경상권 완승입니다. 4-7 경기권 주력하신 전략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김민주도 있기 때문에 성낙성이 최근 들어서 선행력까지 발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직전에서 황순철도 상대 좀 선전 펼쳐 나갔었기 때문에 성낙성이 황순철을 달아준다면 아무래도 경상권 완승 4번과 7번 공만 입상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가 있습니다. 이번 편성 2번, 3번, 5번, 6번 수도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4명이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성낙송이 무리해서 황순철 측에 나가려고 했다간 본인이 고전합니다. 실격 처리 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곽현명과 8패 나가는 거예요. 곽현명이 힘을 쓰고 후미권 마크도 가능하기 때문에 4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 무시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 황순철의 기세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성낙송 요즘 들어서 선행도 나갑니다. 달고 때리면 4번과 7번 공만 입상 가능하기 때문에 2번보다는 7번의 선정 가능성 쪽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어느새 강자 대열, 최강자 대열에 합류한 황인혁이 강축입니다. 황인혁을 놓고 포착을 찾아야 되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역 선배가 있을 것 같고 창원에서 동서울로 훈련을 변경한 이번 전원규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나 기자님, 황인혁이 과연 지역 선배 박건비를 챙겨 나갈까요? 아니면 좀 이제는 동서울에 자리 잡은 시속감 좋은 전용기를 좀 활용해 나가면서 승부거리를 좀 조절해 나갈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3번 황인혁 선수가 이번 전원규 선수를 앞세우고 어느 정도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후미권에서는 4번 박건비 선수와 6번 김민규 선수가 마크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4번 박건비나 6번 김민규 선수보다는 앞선에서 힘을 쓸 이번 전원규 선수가 완금한 적절히 조절해 나간다면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3번 황인혁 선수도 이번 전원규 선수 무리하게 넘어설 이유가 없습니다. 수도권으로 왔기 때문에 시속만 좋다면 최대한 지켜주면서 직선 짧게 승부하는 그림 충분히 가능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시속감만 좋다면 뭐 한살 터울에다가 아마시설 침묵까지 있기 때문에 몰고 가서 살짝 잡아나가는 작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전원규가 타점 잡았을 때 막판 종속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황인혁의 몸 상태가 좋기 때문에 활용해 나가려고 해도 본인의 다리를 주체할 수 없어서 직선에서 크게 넘어섰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두 번의 동반 입장 경험 갖고 있는 지역 선배 박건비를 확실하게 챙겨줘야지만 박건비도 빠르게 자신감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황인혁의 보험 세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전원규 시속이 꺼지면 박건비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원규가 아무래도 버티기 나서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하다는 점에서 3번과 2번 공간 입상이 경제 중심 주력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직전 항상 금요 경주보다는 편성이 좀 안정감 있기 때문에 뭐 이변보다는 좀 안정적인 경주 결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좀 욕심을 낸다면 배당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배당 공략까지는 함께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6543 음성 정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고요. 경륜왕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